자, 홍기찬입니다. 근본 강의 타이틀 한번 볼까요? 취업, 스펙, 그 다음에 고민 타파 프로젝트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밖에 나가서 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취업 기술자다, 뭐 기술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현실적으로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산업과 어떤 직무로 도전해야 되냐. 타겟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기 위해서 자소서에는 너의 지난달의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항목에 적어야 되냐. 요런 거. 그 다음에 서류 붙고 나서 인적성 시험을 보니까 수리 추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습. 요것도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PT나 토론 면접, 임원 면접장 가서 어떻게 얘기하라 요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10년 넘게 일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제가 삼성에 다녔었고 여러 직무를 또 경험했었고 한 10,000명 정도 넘는 친구들을 제가 1대1로 스캔 미팅 했어요. 그 스캔 미팅은 뭐냐면 그냥 뭐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유료 강사니까 비싼 돈 내고 아주 밀도 깊게 1대1로 너의 지난날의 경험을 고려해서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시간인데 그 스캔 미팅을 제가 지금 10,000명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 삼성에 입사한 학생들만 최종 합격자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하고 스캔 미팅에서 만나는 친구들은요 이미 학교가 정해졌고요, 전공이 정해졌고요, 학점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인턴과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이력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네가 잘 정리해가지고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전략을 짜자, 자소서 내용을 짜자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딴 데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문과 여학생인데 어학 능력이 괜찮고 무역 통관 관련된 지식을 쌓았어. 그런데 너는 왜 대학교 행정직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냐. 그 시간 동안 무역 오퍼상에 가서 LCBL 같은 서류를 개선하는 무역의 실무적인 사무 처리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았을까. 반도체 산업을 가기 위한 기계과 학생의 어떤 꿈이 있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반 기계 가공 쪽으로 넘어가서 머신링 센터 쪽에서 내가 인턴을 하거나 또는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보다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인턴과 아르바이트 했었으면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았을까. 친구 따라서 그냥 공기업 인턴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막상 공기업 인턴을 하고 민간기업에 도전했을 때 자네는 공기업 인턴한 거 보니까 공기업 도전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면접장에 왜 왔냐. 또 이런 공격들을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해 본격적인 취업 시장으로 오기 그 이전에 내가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보다 내가 유통산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구직자라고 하면 아니면 그 꿈이 명확치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내가 저런 산업이 나하고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편의점 직영점이나 아니면은 개인 편의점 매장에서 매출 순위가 굉장히 높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것이 추후 내가 그 산업에 가는 자소서 에피소드 또는 면접장의 소재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번 강의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본격적인 취업 시장으로 들어오기 그 이전 단계, 뭐 3학년이나 뭐 아니면 제일 늦었을 때는 뭐 4학년 1학기, 안 그러면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을 텐데 내가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학업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이번 강의 때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업보다는 어찌 보면은 대학생에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에 보탬이 될 만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내가 대외활동, 또래로는 공모전, 아니면 인턴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걸 초이스해가지고 이게 친구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왜? 친구하고 나하고 목적지가 다를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의사결정의 재료로 강의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우선 여러분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취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고 아니면은 그 길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인턴, 대외활동, 공모전 같은 학업 외적인 옵션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옵션들이 어떻게 모여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창출이 되고 구체적인 나의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냐, 그거를 제가 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저학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취업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취업은 인생의 목적지나 종착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에 가거나 또는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거나 박사를 마치고 포닥을 하거나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 성장 그 과정에 있죠. 그러면 취업에 가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생활 하다가 뭐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사 생활 하다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취업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럼 경쟁에서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날카로워야 돼. 무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경쟁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취업이라는 건 어떤 탑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들이 기본적인 학교와 전공에 따라서 진로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어딘가에 포함이 될 텐데, 우선은 내가 전공이 이공계 쪽이다. 그러니까 요즘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IT 혁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인데, 이공계들은 제조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배우게 되니까 취업에 조금은 유리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기업 조직에 가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기본적인 경영 메커니즘과 경제 시황에 대한 분석력이 필요한데, 그런 전공을 내가 했다. 다시 말해 경영, 경제, 무역, 뭐 상경계 쪽으로 공부를 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공계도 아니고 상경계도 아니다. 뭐 어문계나 예체능이나 뭐 다양한 인문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그냥 일반 문과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어딘가 여러분들 속할 거예요. 자, 그러면 탑을 쌓아나가는 과정은요, 점점점 범주가 좁아지면서 어떤 타겟에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상경계인데, 이거 예시니까 나도 어디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요. 자, 상대생들이 많이 꿈꾸는 곳이 금융이에요. 그죠? 그러면 금융산업은 제조가 아니고 특수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제1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뭐 보험, 카드, 증권, 자산운용 이런 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마케팅에 관심이 내가 많아. 그러면은 일반 기업들, 제조기업의 마케터로 성장할 수도 있고, 네카라쿠베라고 얘기하는 플랫폼 사업자에서 여러분들 기획 직군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뭐 유통사업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는 타겟이 글로벌이다. 나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해외 영업사원, 상사, 포워더 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이 정도 타겟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상경계야. 응? 그래서 내가 경영 경제는 좀 배웠어. 그러면 각기 이 진로에 나아가는 방향의 탑, 다시 말해 쌓아 나아가야 될 이 컨텐츠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번 강의를 할 때 그런 케이스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직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해외 시장에서 해외 바이어를 상대를 하거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할 때 마케팅 에이전시와 소통도 해야 되고, 금융권에 있다라고 하면 직접 객장을 방문하는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경영을 공부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공부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B2C, 다시 말해 비즈니스 투 컨슈머로 현장 고객들과 응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았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덧대어서 경영전공자인데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거시경제나 미시경제 기본기를 쌓았어. 그리고 금융권에서 진행되는 대외활동에 참석을 하면서 인터넷 매체에 어려운 딱딱한 경제 용어나 경제 상품, 금융시장 언어들을 홍보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책에서 배웠던 그런 금융 상품과 용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배웠다.
그러면 학업과 아르바이트와 내 별도의 수강 이력에 어떤 금융권에서 좋아할 만한 대외 활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 덧대요.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한다 치면 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 회계에 대한 독해력이 필요하고요. 증권사에서 내가 IB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투자 이전에 해당 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 말고 재무회계 관련된 인턴 경험을 쌓으면서 그 기업의 내부적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기를 배웠다. 그리고 요즘 금융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인데 빅데이터 대외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변해 활동들을 통해서 파이썬을 달아보며 데이터 분석 역량도 배웠다. 나는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고 현장에서 고객 등 다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금융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코딩이라든가 데이터 분석도 나는 경험을 해왔었고 기업의 내부적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턴 이력이 나에게 있었으며 경제시장과 경제 용어를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네 은행, 당신네 증권사, 당신네 보험사의 스텝 직군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영 개념과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배웠는데 마케팅 대외 활동을 통해서는 시장조사라는 걸 내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아니지만 광고 공모전에 도전을 해보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좋은 광고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마케팅 전략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 기본기를 내가 배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을 통해서는 홍보 관련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장조사에 대한 경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립 경험, 그리고 프로모션 관련된 인터넷 채널 상에서 컨텐츠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내가 배웠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마케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영과 B2C적인 영업적 기질을 갖고 있는데 무역 관련된 교육을 내가 받고 오파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역 사무처리 업무를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교환학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저 해외 나갔던 활동들을 통해서는 중어 실력을 배웠다. 다시 말해 나는 경영과 B2C 무역 통관 중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에 다가갈 수 있는 해외 영업사원으로서의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런 식의 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실은 어학 실력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어학 실력이 부족한데 친구 따라서 요거를 쭉 나중에 내가 밟게 되면 이 나중에 해외 영업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면접도 보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내 친구들은 원래 영어를 잘해서 내가 뒤따라갔는데 그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금융권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인적성 시험도 좀 잘 뚫어야 되는데 인적성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인 내가 친구 따라서 금융권 대외 활동들과 인턴만 쭉 했다라고 하면은 또 취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립니다. 사실 문과들도 나 영어 크게 자신 없고 숫자 싫으니까 마케팅 오 좋아 이쪽으로만 가는데 그럼 이 전략만 쌓게 되면 현실적으로 내 취업의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각기 상황마다 다 달라지게 돼요. 이공계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자, 내가 이공계는 제품을 만드는 메커니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이 중요해지는데 그 공정이 메케닉 공정이 많다. 조립 가공 그러니까 여기는 선반, 밀링, 뭐 베어링, 머시닝 센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계과 학생들이 많이 여기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 일을 할 산업의 공정이 케미컬 공정이 강하다. 그러면 여긴 분석, 합성, 정제, 배양 이런 파트가 중요하니까 여기는 케미컬 관련된 화학이나 화공 뭐 아니면 바이오 이쪽 전공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융합된 파트.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에서 메케닉적인 요소와 케미컬적인 요소가 짬뽕되어져 있다. 여기가 우리가 매트리얼 파트라고 전자재료 산업이 되고 여기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산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각기 쌓아놓은 파트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케미컬 쪽으로 전공을 쌓았다. 그러면 화공기사 같은 걸 취득을 해서
기본적인 화학에서 쓰일 수 있는 전공 이론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케미칼인데 생화학 쪽으로 들어서 내가 바이오 산업에 가야 되겠다. 그럼 GMP 교육과정 같은 걸 받게 되면은 바이오 산업에 갈 수 있는 블럭이 하나 추가되고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재료를 전공한 친구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금속 이론 위주로 내가 학습을 진행했는데 반도체 단위 공정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았다. 안 그럼 내가 기계를 전공해서 자동차 산업에 가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되는 대외 활동에 참여를 해보며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이론이 아니라 실전형으로 업데이트 됐다. 이런 식의 블럭을 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인데 내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고객사가 어디 해외 팬리스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글로벌 역량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인 기계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턴이라든가 대외 활동 아니면 계약직으로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해봤다. 이런 걸 또 좋아하게 되고, 케미컬이라고 하면은 내가 분석 장비 교육을 받으면서 화공기사 외적으로 화학에서 또 중요한 게 케미컬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역량이 필요한데 그 기본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내가 바이오 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제 뭐 배지 관리 같은 걸 진행을 해봤다. 이런 식의 코리들을 하나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문과라고 하면은 사실 아주 이런 디테일한 길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안개 속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공 자체에 메리트가 없는데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내가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공기업에 갈 수 있는 블럭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럼 학교 다닐 때 내가 전공은 인문학도이지만 행정학 수업을 들으면 행정학 수업을 듣고 법학 수업을 들으면서 공기업에서 중요한 이런 지식들을 내가 함양하게 됐고, 공기업 인턴 생활을 통해서는 공기업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을 내가 배울 수가 있게 됐고, 공기업에서 진행되는 대외 활동을 통해서 공기업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에 대한 프로모션을 내가 진행해 봤었다. 그럼 공기업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진로가 잡히게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전공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통해서 여기 있는 블록을 내가 끄집어냈어. 내가 공학으로 복전을 했어. 안 그럼 여기서 복수 전공을 통해서 비즈니스 관련된 부전공을 내가 해봤다. 그럼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이런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각기 여러분들과 학교의 전공은 지금 바꾸기가 힘들지만 물론 이 변동성도 저학년일수록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미 내가 복전공이나 부전공이 불가능한 구직자도 있을 거고요. 그게 가능한 구직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 강의는 이 퍼즐 조각을 쌓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블럭들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게,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공모전이나 그 다음에 굵직한 인턴, 그리고 뭐 일부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들에 맞춰서 나의 퍼즐 조각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획득해 나아가는 것이 근본 강의의 목적성입니다. 서두가 엄청 길어졌는데 어찌 보면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학 때 뭐 하지? 친구야 너 뭐 하냐?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야 이거 친구가 해봤는데 재밌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의 경로를 활용하지 마시고 각자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어떤 대외활동이나 어떤 공모전은 이렇게 딱 금융권에만 쓸 수 있는, 딱 뭐 반도체에만 쓰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역량들도 있고, 그냥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범용 블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런 블럭들 하나하나 쌓는 것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 블럭들 하나가 진짜 좋은 블럭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코트라 해외 인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을 쌓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소재가 되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서 진행되는 인턴이라고 하면 매우 좋은 퍼즐 조각이 돼. 그러면 그 퍼즐 조각을 여러분들 삶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또 자소서 써야 되고 인적성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가갈 수 있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강의 서로는 이렇게 지금 마무리 짓고요. 그럼 이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아까 홍기찬이 얘기한 이런 4가지 종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상황을 정리하고 그러면 이 퍼즐 조각을 잘 활용해 가지고 실제 취업에 성공했던 재학생의 케이스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저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경로를 정확하게 찾도록 하고 이건 지금 학생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말미에는 좋은 퍼즐 조각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있다? 경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퍼즐 조각의 프로세스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또 거기에 어떤 자소서와 어떤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요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 생활에 학업 외적인 가이드라인을 쌓는다.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아주 좋은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